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개의 문화,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전북 김제시가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0월경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 그게 저수지였다고 하는 거,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였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 위상의 상승, 지역 내 관광 자원의 활용, 유네스코 유산 보호 등의 부가 효과가 있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은 매년 2개의 문화자연유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벽골제는 서기 330년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현재는 길이 약 2.5km, 높이 4.2m가량의 제방이 남아 있습니다. KLN 한결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북 정읍시 축산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읍시는 부전동 일대에 1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싸움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오감만족 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이도영 의원은 지난 14일 시민 갈등 조장하는 축산테마파크를 폐기하고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가 추진해온 오감만족 축산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미래가 불투명한 상설 소싸움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가 11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걸맞지 않는 빈 껍데기 오감 제로 축산테마파크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축산 테마파크를 친환경 축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생태 목장 등 다른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패션 주얼리 연구개발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경영난을 이유로 수탁을 포기했던 업체를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겁니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서 패션 주얼리 연구개발센터를 2014년 8월에 준공하고 올해 4월까지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맡은 협동조합은 계약 만료 4개월을 앞두고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수탁을 포기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위탁기관 선정에 뛰어든 3개 업체 가운데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영난의 이유로 돌연 수탁을 포기한 위탁업체가 재선정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북 진안군 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무시한 채 초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진안군 의회 정옥주 의원은 교사와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어린이집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아동의 반별 정원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3명에서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준 인원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례 적용이 시 지역은 탄력 편성을 한다는 이유로 기준 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진안군 의회 정옥주 의원은 14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안군 어린이집 초과보육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옥주 의원은 진안군은 총 8개의 어린이집에서 62명의 보육교직원이 아이 287명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며 현재 군내 어린이집의 경우 초과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입장을 따져볼 때 전체 인원은 미달인 상황에서 한두 개의 초과 보육반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학기 중 결혼이 발생하면 어린이집 재정 형편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난을 해소하려는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교사와 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육인원을 정해진 인원까지 초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어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초과보육 자체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2018년 진안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반별 초과보육 인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는 유희광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자치조직권 확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지방재정분권특위 등 두 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이달 중 건의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도로 위의 퍼스트클래스로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노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 반응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긴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을 서울과 강릉, 서울에서 여수 등 14개 노선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이 버스는 비행기 비즈니스석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다양한 안전장치와 함께 개별 모니터, 독서 등 넓은 좌석과 테이블 등을 갖췄습니다. 운행요금은 서울에서 부산 노선 기준 편도 44,000원, 서울에서 강릉의 경우 27,900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가뭄 지역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긴급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 71개소에 대해 70억 9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저수지는 예산 부족으로 준설에 애로를 겪어왔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은 긴급 준설비 전액을 특교세로 지원합니다. 이번 특교세 지원을 계기로 준설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가뭄 대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